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구성입니다. 오늘이 3월 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야말로 대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합지수가 무려 현재 4% 가깝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 증시보다도 일본 증시가 더 날립니다. 6% 가깝게 폭락하는 그런 상태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중국 증시였습니다. 그 점 참 아이러니컬하죠. 문제 당사국이었던 중국 증시는 최근 들어 가장 견조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좀 달라요. 중국 증시도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그 상하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내주는 2.5%, 이것도 거의 폭락 수준이죠.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4.8%, 이것도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게 폭락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도 동반해서 역시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 세계 증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쉽사리 수습이 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 현재 심지어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코로나의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 심리적인 공황 상태, 이른바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해두신 분들은 좀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맞이해서 특히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의 손실을 다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한편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길어봐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달 이상은 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까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한다는 관점,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우량주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현재 혁명적인 대변화에 현재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6만 원에서 5만 5천, 5만 4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크게 문제시될 게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 종목은 국권이 소신 있게 매수 보유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치더라도 한 자기의 입장이나 또는 현재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분 위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판단,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짚어보고요. 또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위험 관리 방법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을 보호하는 방법. 현재 우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그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단기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험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트레이딩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다른 상품을 통해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어, 능동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봐야 될 텐데요. 시장이 이게 썩 좋질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일파만파 지금 뒤흔드는 모습이죠. 자, 이탈리아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초월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정도의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북부 유럽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미국도 난립니다. 뉴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고요. 또 워싱턴 DC에서는 현재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아마도 아직 미국이 확실하게 이탈리아처럼 뚫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도 좀 다소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고요. 또 그와 연관돼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 이것도 유사일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현재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맞죠. 안전자산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짜리가 현재 사상 최저치 수준이 얼마 전, 지난주 목요일 날 정도 됩니다. 당시 1.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던 건데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0.77% 정도 수준으로까지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현재 국채,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안전자산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극단적이라는 거죠. 또 금값도 현재 운트당 1,700달러 근처, 사상 최고치까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수준까지 올라갈 기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대 루비니 교수하고요. 또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 같은 사람들인데요. 현재 뭐 퍼펙트 스톰 기타 등등 현재 1973년대 오일 쇼크 이상의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비관론, 극단적인 비관론이 현재 지금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면 좀 걱정이 돼요.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이 시각에 1시 20분밖에 안 되는데 9,500억 가까이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코스닥도 매도하고요. 선물도 매도하고요. 기관들도 매도하고요. 기관들이 또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약 11일 거래일간 현재 외국인들 매도한 걸 보겠습니다. 6조를 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주는 극단적으로 대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것도 싹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3천억 정도로서 약간 매도인데 관망하고 있는 모습. 현재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 모습이죠. 현재 위에 있는 그래프는 개인들의 매수 그래프고요. 빨간 선이 외국인들이 매매를 한 행태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극단과 극단으로 현재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수를 봤을 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수급 구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환율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1차 저항선이 달러당 1,200원, 바로 이 1,200원인데요. 그래서 장대 양봉 형식으로 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2차 저항선 1223원 뭐 그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이상 올라갈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외국인들이 최근 현재 금년으로 거의 10조 이상을 이제 오늘까지 11조 이상 매도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현물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현재 그 돈을 빼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즉 한국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징후가 바로 환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징후가 조금 있어요. 그동안 빠져나갔던 조금이 별로 그동안 현물을 매도했던 자금이 대기 매물로 잔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대했던 건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다소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우상단에 선물지수 틱 차트가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틱 차트의 가운데쯤 지표에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죠. 자,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베이시스 내지 또 그 상태를 백오데이션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백오데이션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베이시스 폭이 점차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선물시장 참가자, 상당히 기민하게 행동하는 주체들이 바로 선물시장 참가자들인데요. 그들이 볼 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염려가 좀 더 크다, 하락할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선물 쪽을 숏은 지수가 내려가는 쪽입니다.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라는 것인데, 현재 이런 것을 통틀어 보면 지수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하던 레포트가 현재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1차 지선은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정도를 제시해 드린 바 있어요. 그것이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제 2차 지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데요. 1900포인트 전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충분한 표현을 약간 필요하겠습니다. 그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그것보다 더 내려갈 소리도 전혀 배제는 못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전제 상황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유리한 상태는 아닌, 객관적으로 봐서 다소 불리한 그런 상태라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뭐 중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증가의 속도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제약사에서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치료제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어도 어쨌든 늦어도 4월달 이내에 개발되고 보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깨끗하게 그 치료제만 나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 어려운 상태만 이겨내면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한 가지 시국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좀 매도하고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죠. 12,000계약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재 이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또는 반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한다고 하지만 매도는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불리하니까 선물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측면도 일반 개인들한테 심리상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급 구도상 현재 선물 쪽에 이러한 수급 구도는 결코 나쁜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진정되거나 반등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지만 선물 쪽을 오히려 덜 매수하거나 또는 기관들은 순매수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변수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수가 진짜 약하다고 봤을 때 이런 모습조차 안 나옵니다. 현물도 매도하죠. 선물도 대규모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현물 경제와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DRAM 가격, 현재 모바일 DRAM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PC형 DRAM 하고요. 서버형 DRAM 가격은 최근 2달 동안 연속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작게나마 현재 오름세를 타고 반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고 공급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투자적으로도 반등나고 있지만 그런 환경을 맞이해서 현재 반도체 디램 가격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현재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그 어느 때 삼성전자든 또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SK하이닉스든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업체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회가 조만간에 온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그런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그것은 시장 전체에도 우리가 힘을 가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위험 관리 방법인데요. 몇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죠. 물론 아주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는 아니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량한 종목,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 같이 우량하고 또 성장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걸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해요. 그냥 벌거벗은 채,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종목이 우량하다는 것을 그 하나만 믿고 그 종목 그냥 가져간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칙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이 결코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다만 그 종목이 우량한 종목일 경우에는 그 네이키드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 성장주 삼성전자한테만 해당될 수 있는 얘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 및 그 주변의 삼성물산, SDI,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ST, 그런 종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는데, 다만, 현재 우량주는 그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가감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물이, 현재 비중이 높으신 분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현재 상황이 부담되는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도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현재 종목 수를 약간 줄이는 방법을 뭐 전체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그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을 또 종목 수가 많으면 종목 수를 줄이는 방법은 원칙상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적극적으로 하기는 나쁘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 기본적인 원칙적 위기 관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동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냥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방어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매수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맥락인데요. 이제 금이나 달러 최근 같은 달러도 엔보다는 좀 처집니다. 해서 최근 같은 보다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엔화나 또는 스위스 프랑 같은 외화거든요. 그래서 금 내지 엔 내지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가 좋습니다. 미국 국채.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한전 같은 종목입니다. 유가가 또 급락하고 있잖아요. 유가 급락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산가치 우량주입니다. PBR이 0.3배 이하거든요. 현재 PBR이 상당히 현재 자산가치 대비 3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 시가총액이 현재 자산가치 30%도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싼 상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일반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도 안전자산이 필요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전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위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도. 현재 5%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을 시장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현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대안 측면에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다. 마치 금이나 또는 엔화나 또는 뭐 현재 달러나 이런 국채나 이런 안전자산을 매입해주는 효과를 이 현물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이 아니고 현재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개념에서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요건 이제 안전자산 매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또 현재 갖고 있는 삼성전자 등의 장기 보유 물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역할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이 종목입니다. 상장 기수펀드죠. 현재 그 상장 기수펀드 중에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 주가가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반대로 움직이게끔 설계된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상장기술 펀드 인보스가 그런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삼성증권에서 설계한 펀드인 코덱스 인보스라고 하는 펀드죠. 코덱스 인보스 코드번호 114800입니다. 이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미리 좀 매수해 둘 필요가 있겠다 했던 건데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수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요. 오늘도 4% 각각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등이 또 단기적으로 빠질 것이 걱정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현재 종합지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포인트 내지 그 이하로 약간 내려간다면 전고점인 7,5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7,000원인데요. 이 상태에서 작게는 6 내지 많게는 10% 가깝게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위치는 좀 애매합니다. 차트 위치는.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자 그런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같은 경우 선물 내려가는 쪽에 숏을 건다고 하는 거죠. 배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현재 그래프로 표시하기는 나쁜데요.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 옵션 풋 매수, 옵션 풋 내려가는 쪽에 크게 배팅을 하는 그런 것을 옵션 풋입니다. 그것을 매수를 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게 됐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쪽은 지수 선물, 현재 우상단에 보이는 차트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숏을 걸면 그를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현재 대형주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 있죠. 삼성전자 등 또 SK하이닉스도 포함되고 LG전자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개별 주식 선물이 좀 있어요. 그런 선물을 숏을 걸 수도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증권사별로 공매도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약간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일반 개인들한테 보다 단기적으로 현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 반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CGN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했던 건데 이미 상한가 들어갔네요. CGN, 랩지노미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진단 키트를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파미셀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까지는 이들 종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트레이딩을 통해서 손실을 이 종목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실 분만 하시고요. 철저하게 단기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일 때 이런 시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개념으로만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하기는 좀 나쁘고요. 지금 가능한 종목은 현재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이 가능은 합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 현재 이 차트가 되겠네요. 코드 번호 228760인데요. 트레이딩 개념으로만 가능하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은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면 치료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떠한 윤곽이 잡힐 소지가 상당히 높죠. 지금은 당장은 현재 지금 확진자냐 아니냐 한 진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치료제가 개발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와 관련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상에 셀트리온도 있고요. 셀트리온 잠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상당히 견조해요. 셀트리온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셀트리온보다도 가장 위치는 좀 낮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자체에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스스로의 실적 모멘텀이 워낙 강하죠. 작년 한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금년 실적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만만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고요.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당장은 녹십자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위치상으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 어쨌든 구경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가 있고, 그리고 유틸렉스 같은 T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T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한 닷새 연속 올라갔다고 약간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셀리버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 치료제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안 잡혀서 그런지 어쨌든 상당히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가능성이 엿보이는 객관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이 치료제와 관련돼서 가장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이른바 면역물질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사이토카인은 면역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폐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폐질환 할 때, 이 폐질환이 있을 때, 특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면역물질이 발휘가 되는데, 그 면역물질이 이상 과다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느냐, 아니냐가 지금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느냐, 또 어디서 개발되느냐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데가 바로 길로드 사이언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몇 군데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젠백스도 있습니다. 젠백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젠백스 잠깐 뭐 젠백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파미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파미셀보다도 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주가가 워낙 들쑥날쑥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 어려운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셀리버리가 그런 측면에서 투자 관점도 되고 또 치료제와 관련돼서 모종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싶어 요 정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점잖은 종목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지만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죠.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견실한 종목이죠. 주로 해외에서 주로 이제 뭡니까 바이오보다는 개량 신약을 통해서 상당히 알짜배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이 모습도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치료제보다는 백신이나 또는 진단 키트 업체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치료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 종목을 뭐 지켜봤다 타이밍을 노리든지 아니면 손치미에서 좀 해놓고 기다리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서 다른 그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현재 쓸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쪽으로 또 어, 그 매몰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 국한해서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되겠고 기본적인 관점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가져가야 된다 하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